코어디네이트에서 이제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스피컬 코어디네이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R 세타 파이로 주어지죠. 구면 좌표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R 세타 파이죠. R 세타 파가 어떻게 되죠? 이게 X, Y, G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R 벡터라고 부를까요? R 벡터라고 부르면은 요거에 XY 평면에서 X축과의 각도가 파이죠. 그 다음에 Z축에서부터의 각도가 뭐야? 세타. 그 다음에 요 거리가 R이죠. 요 거리가 R. 요게 지금 우리가 구면 좌표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뭐 다 알고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하밀토니안을 표시하려면 하밀토니안이 X라고 그랬나? 이걸 X라고 그럽시다. X 벡터로 표현하면 이 경우에 P가 어떻게 주어진다죠? I분의 H가 그레디언트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이거는 위치 표현에서 그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위치 표현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플러스 VX. 이게 이제 위치 표현에서 하밀턴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니까 이게 라플라시안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구면 좌표계 표현하고 다이버전스 이거 어떻게 주어지죠? 이게 원래 커브리니어 코어디네이트에서 그러니까 곡선 좌표계에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커브리니어 곡선 좌표계에서 말이죠. 곡선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 Q로 표현하면은 QI로 코어디네이트를 표현하면은 어떻게 주어지냐 이렇게 주어지죠. 이거 예를 들면 3차원이다 그러면 E1에 H1분의 1에 DQ 여기서 H1은 뭐냐 하면은 H1은 우리가 스케일 팩터라고 부르죠. 축척, 스케일 팩터. H들은 스케일 팩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Q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 구면 좌표로 오면은 우리가 Q1은 R, Q2는 세타, Q3는 우리가 파이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면은 HR이 얼마죠? HR? HR이 뭐야? HR은 1이죠. 요거는 그냥 지금 이건 뭐냐 하면 말이죠. 선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가 조그만 길이가 있다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요 원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의 우리가 요거를 거리를 우리가 DS라고 그러면은 DS1이라고 그러면은 말이죠. DS1은 우리가 H1, DQ1 이렇게 표현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 방향으로는 말이죠. 이쪽 방향의 길이는 R이 DR만큼 늘어날 때 길이가 얼마큼 늘어납니까? 그냥 DR만큼 늘어나죠. 그러니까 HR은 1입니다. HR은. H 세타는 얼마만큼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H 세타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DS2라고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D 세타만큼 늘어날 때 DS2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DR 구면 좌표에서 표현하면은 DS1은 그러니까 그냥 DR이죠. DR. DS2는
세타 방향으로 d 세타만큼 늘어나면은 길이가 얼마큼 늘어나요? r d 세타만큼 늘어나죠? r d 세타. r d 세타. 파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h 세타는 r이 되고 파이 방향으로 얼마큼 늘어납니까? 파이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d 파이만큼 늘어나면 이 길이가 얼마큼 늘어나요? 이거는 r 사인 세타 d 파이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h 파이는 r 사인 세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 스케일 팩터가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네? 스케일 팩터라 그러니까 요 코디네이트의 증가에다가 뭐를 곱해주면은 원래 거리의 증가분이 나오느냐 그게 스케일 팩터입니다. r 경우에는 그냥 길이고 세타요. 네? 그러니까 구면 좌표계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레디언트는 그러니까 ER, DD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타에 R분의 1의 DD 세타, 이 파이에 R 사인 세타분의 1에 요게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의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수립을 해서 다 배운 건데, 라플라시아는 말이죠. 라플라시아는 뭐냐면은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V라는 벡터의 다이버전스죠. V라는 벡터 다이버전스 예를 들면은 직각 좌표에서 어떻게 주어집니까? dvx, dx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내가 이게 곡선 좌표계에서 이 그레디언트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다이버전스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내가 그 공식을 여기 써왔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수립물리 책을 한번 보라고. H1, H2, H3분의 이건 스케일 팩터입니다. 1. 그 다음에 D의 DQ1에 뭐가 되냐면은 V1, H2, H3 외우기 쉽죠? 들어간 거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D의 DQ2에 V2 나머지 두 개 뺀 거 H1, H3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V3가 오면은 요거는 없는 거 H1, H2 네? 외우기 쉽죠? 앞에 나오는 거는 다 곱한 거. 이건 그러니까 최적소입니다. 최적소. 이거 H1, H2, H3 곱하기 DQ1, DQ2, DQ3 하면 뭐가 되겠어? 최적소가 되겠죠? 여기서 구면 좌표계에서 말이죠. 이쪽으로 가는 거는 DR이죠.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야? R, D 세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R 사인 세타 D 파이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최적소입니다. H1, H2, H3, DQ1, DQ2, DQ3 다 곱하면은 그게 최적소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한번 응용을 해볼까?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요거를 직각좌표계에서 응용하면 직각좌표계에서 V는 뭡니까? 이거죠? V라는 벡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야? 직각좌표계에서 H1, H2, H3는 뭐야? 다 1이죠? 직각좌표계에서는. 그러니까 직각좌표계에서 요거는 말이죠. 직각좌표계에서의 그레디언트의 x 성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건 1이겠죠. 1이고 DD의 DDX.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야? V1이 뭐야? 이게 그레디언트를 집어넣으면은 V 대신에 그레디언트의 x 성분을 집어내야 되겠죠? 그레디언트의 x 성분이 뭐야? 직각좌표계에서. DDX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은 이거는 DDY죠.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의 Y 성분은 뭡니까? DDY죠. Z 성분은 마찬가지로 DDZ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라플라시안의 직각좌표계에서 표현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구면좌표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면좌표계로 하면은 이건 직각좌표계죠? 카테시안. 요거는 구면좌표. 구면좌표계로 하면 H1, H2, H3는 R 자승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DDR. V1은 뭡니까? V1은 이게 V1이죠? 이게 V1. DDR이고 R이고 H2, H3가 뭡니까? H2, H3가 R 자승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가 이게 미분 오퍼레이터니까 이건 맨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R 자승 사인 세타가 되고 DDR을 나중에 V1을 써주겠어요. DDR. 그 다음에 DQ2는 이게 D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될 거고 H1, H3는 뭡니까?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 V2는 뭐야? V2는 요거죠? R분의 1에 여기 V2죠. V2. 그 다음에 3 컴포넌트는 H1, H2니까 이건 R이죠. R. V3가 뭡니까? V3가 요거죠. 내가 지금 그대로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뭐 세타에 무관하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항은 R 자승분의 1. 첫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R은 밖으로 나가고 R 사인 세타분의 1 하고 R 없어지네. R 없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R 자승이 되겠죠. R 자승 하고 그렇죠. 이게 사인 세타 GD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R 없어지고 사인 세타도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R 자승 사인 자승 세타에 DY 자승. 이게 지금 구면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이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밀토니안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어떤 경우만 생각하냐면은 R에만 의존하는 포텐셜을 이제 당분간 생각하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슨 이 계획은 무슨 시미트리를 갖고 있어? R에만 의존하면은 세타 파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뭐 세타 방향으로 하든 파이 방향으로 하든 걔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테이셔널 시미트리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V를 VR로만 쓰면 R만의 함수로 쓰면 이거는 회전 대칭성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회전 대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이거는 회전 대칭이다. 자, 이제 이런 경우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번 학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 슈레딩거 방정식이.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거죠? H 사인은 E 사인. 자, H가 저거니까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자승하고 라플라시안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R 자승분의 1 DDR R 자승 플러스 R 자승 사인 세타 DD 세타 사인 세타 세타 플러스 R 자승 사인 자승 세타 D 자승 D 파이의 자승 하고 여기에 psi가 걸리겠죠. 저게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됐어요? VR에 psi가 될 거고 우변은 2psi니까 2psi 이렇게 써. 자, 이게 이제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구면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구면 좌표계에서의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건 어떨 때?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을 때. 예?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을 때 구면 좌표계에서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직각 좌표계에서 한 변수 분리를 한다. 세퍼레이션 베어리어블 변수 분리. 변수 분리를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수 분리를 하면은 여기는 왜 변수 분리가 될 것 같아? 여기 지금 참고로 psi는 뭡니까? psi는 뭐의 함수입니까? r 세타 파이의 함수죠. 그런데 지난번에 변수 분리할 때 포텐셜이 어떻게 될 경우에 변수 분리를 했습니까? 각 좌표계 함수로 따로따로 더해질 때 변수 분리를 했죠? 이건 r만의 함수잖아. 세타 파이의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타에 의존하는 포텐셜은 없고 파이에 의존하는 포텐셜은 없으니까 이거는 변수 분리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r 세타에 한다면 변수 분리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변수 분리가 된다. 왜 변수 분리하느냐?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자, 변수 분리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좌표계의 함수들로 곱하기로 써졌죠? 곱하기로 써졌으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RR 세타 세타 파이 파이로 써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 가정으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우리가 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풀리면 이제 해를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단계 변수 분리. 그 다음 단계 뭐야? 양변을 이 psi로 나눠줬죠. 양변을 psi로 나눠주면은 잘 보세요. 여기는 말이죠. 미분이 r에 대한 미분만 있죠. 이건 뭐에 대한 미분만 있습니까? 세타에 대한 미분만 있죠. 이거는 뭐에 대한 파이에 대한 미분만 있죠. 그러니까 r 세타 파이, 캐피탈 r, 캐피탈 세타, 캐피탈 파이가 여기는 캐피탈 r만 걸릴 거고 여기는 캐피탈 세타만 걸릴 거고 여기는 캐피탈 파이만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세타 파이는 여기는 그냥 곱해질 거고 여기서는 뭐만 곱해져? r 파이만 곱해질 거고 여기는 r 세타가 그냥 곱해진 형태로 여기 다 곱해진 형태죠. 그래서 양변을 말이죠. 양변을 psi로 나누죠. 나누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수 분리 다음 단계 방정식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요건 공통이고 가로 안에 대가로 안에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r하고 r분의 1이 있고 r 자승 ddr. 근데 r은 r만의 함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파이분의 1로 될 거고 r 자승 사인 세타 왜 스파이 파이로 썼어요? 세타로 써줘야죠. 이게 두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항. 저건 파이만 걸리니까 역시 파이문으로 나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이게 플러스 VR
이게 되는 거 보입니까? 기본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말이야, 여기 R 자승이 공통으로 있죠. R 자승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내가 R 자승 곱해주면은 양변에다 R 자승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로 써줄까요? 마이너스로 써줍시다. 마이너스. 보통 통상하는 식으로 해주면 마이너스 E 마이너스 V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 자승을 곱해주면 말이죠. 여기서 R 자승이 없어지겠죠. 훨씬 더 간단하죠? 자, 그럼 보면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R만의 함수죠. 이거는 R만의 함수고. 요 가로 안에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세타하고 파이만의 함수죠. 세타하고 파이만의 함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걸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m분의 h바의 자승에 이제 이거를 편미분으로 쓸 필요가 없죠. 이거 R만의 함수니까 요거 하고 마이너스 요거 여기 2m분의 h바의 자승에 이것도 편미분으로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 우리가 얻은 게 이제 요 식이 나왔죠. 요 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자, 요거는 세타하고 파이만의 함수죠. 요건 R만의 함수고.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세타하고 파이만의 임의의 세타 파이에서 세타하고 파이만의 함수하고 R만의 함수가 같으려면은 각각이 상수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대괄호 안에 요거를 우리가 어떤 상수로 놓을 텐데 그거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넣는다 이름입니다. L이라는 거는 상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정수라는 거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일단 상수입니다. 상수 L 플러스 1. 그러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겠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두 개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 R부터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부터 쓰면은 요거 양변을 말이죠. 요걸로 나눠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그걸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은 0이죠, 0. 1은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양변을 마이너스 2n분의 h바 자승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퀘이션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세타분의 1에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거는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옮기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만은 이제 완전히 R만의 방정식이고 이거는 세타 파이만의 방정식이 됐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또 한 가지 더 리듀스가 되죠. 뭐가 되냐면은 요거는 세타만의 방정식이고 요거는 파이만의 방정식이죠. 어떻게 하면은 양변의 사인 자승 세타를 곱해주면, 양변의 사인 자승 세타를 곱해주면은 사인 자승 세타를 곱하면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냥 쓰겠습니다. 요거는 없어지겠죠. 없어질 거고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사인 자승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하고 요 두 번째 방정식에서 보면은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보면 이거는 세타만의 함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은 파이만의 함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넣냐면은 역시 이게 두 개가 항상 임의의 세타 파이에서 항상 0이 되려면은 각각이 상수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m 자승으로 놓겠다 이런 얘기. 여기서도 m은 마이너스 m 자승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퀘이션 하나하고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되겠어요? 2번은 이렇게 되겠죠. 파이분의 1에 d 자승 파이, d파의 자승은 마이너스 m 자승. 3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은 세타분의 1에 사인 세타, dd 세타. 그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답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변수 분리가 됐다. 이거는 R만의 이퀘이션. 이거는 세타만의 이퀘이션. 이거는 파이만의 이퀘이션. 그래서 각각이 R 세타 파이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2차 그냥 보통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편미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완전히 분리를 해냈다. 이제 이 세 개의 방정식을 푸는 게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어떨 때 회전 대칭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포텐셜만 집어넣고 풀면은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죠. 하이드로젠 아톰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뭐 나머지도 대부분 비슷한 방식입니다. 뭐 세타 파이가 들어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뭐 그냥 컴퓨터로 풀어야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놓고는. 그러니까 보통은 세타 파이에 의존이 하지 않는 포텐셜일 경우에 우리가 주로 그냥 계산으로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건 뭡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가장 간단한 거는 2번, 두 번째죠? 두 번째. 왜 저기서 마이너스 m자승으로 줬는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이퀘이션은 말이죠.
바로 이렇게 되죠. D 자승 파이, D파의 자승 플러스 M 자승 파이가 0이죠. 요거의 해는 여러분들이 금방 알죠? 파이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m 파이가 바로 솔루션이죠. 여기 무슨 앞에 상수들이 어떻게 있으냐 그냥 요거는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면 말이죠. 세 번째를 보면은 양변에 사인 자승 세타로 나눠주겠습니다. 이 양변을 사인 자승 세타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세 번째에다 뭘 해주냐면은, 사인 자승 세타하고 캐피탈 세타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곱해주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저 식에서 말이죠. 저 식에다가, 여기다 써주죠. 여기다가 곱하기 사인 자승 세타분의 캐피탈 세타를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분의 1에 dd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플러스 L에 L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M 자승분의 사인 자승 세타가 되고 여기다가 세타를 해준 게 돼요. 바로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식이 여기 캐피탈 세타에 대한 이퀘이션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열심히 배운 바로 Associate 르장드르 이퀘이션. Associate 르장드르 이퀘이션. 한번 볼까요? 코사인 세타로 x를 이 x는 앞에서 나온 코디네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변수 x입니다. 코사인 세타로 놓으면은 일단 예를 들면 dd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dx. 요거는 말이죠. dd 세타는 요거 그냥 미분하면은 말이죠. dx는 뭡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알 수 있는 게 말이죠. 곧 알 수 있는 게 ddx는 말이죠. ddx는 dd 세타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 맞나?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밑으로 ddx가 지금 분모로 들어가니까. 이거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ddx를 우리가 체인룰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요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구해야 됩니다. 요거는 근데 변수가 지금 각각 하나들밖에 없으니까 1대1로 바로 역수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dx d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요거는 역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적용하면은 말이죠. 요걸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ddx 하면 요거는 사인 자승 세타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ddx하고 이게 사인 자승 세타하고 d 세타 d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인 자승 세타가 뭡니까? 1 마이너스 x 자승이죠. 응? 사인 자승 세타는 x가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x 자승이니까 이거예요. 1 마이너스 x 자승. 첫 번째 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간단하죠. L에 L 플러스 1 마이너스 M 자승에 1 마이너스 X 자승에
이게 여러분들이 익히 봐왔던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이퀘이션.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립물에서 이 방정식의 해는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는 걸 배웠죠.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어떻게 씁니까? 어? 요거의 솔루션은 말이죠. 세타 x죠. 세타는 바로 PLMX. 여기서 x는 물론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이게 바로 우리가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고 부릅니다. 펑션이 나쁩니다. 네? PLM.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L은 0서부터 갑니다. M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관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의 솔루션은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펑션이다.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펑션 안 배운 사람? 다 배웠죠? 수립물에서 다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이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의 요 세타 파트는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이퀘이션이 돼가지고 그 솔루션은 바로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펑션 혹은 폴리노미알이라고 부른다. 물론 여기서 x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니까 요거는 x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말이죠. 그래서 요 세타하고 요 파이를, 요 앵귤러 파트를 우리가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 PLM 코사인 세타 익스포넨셜 IM 파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스페리컬 하모닉스입니다. 이게 바로 YLM 뭐 이게 여기다가 무슨 약간의 뭐 컨스탄트는 있죠. 이게 바로 스페리컬 하모닉스다. 그래서 이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을 때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세타 파이 파트의 앵귤러 파트라고 그러죠. 앵귤러 파트의 솔루션은 바로 스페리컬 하모닉스다. 우리가 구면 조함수로 보죠. 스페리컬 하모닉스. 구면 조함수라고 부르는 바로 YLM 세타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가 남았습니까? 이게 이제 레디얼 파트가 남았죠. 레디얼 파트를 이제 보면은 레디얼 파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앵귤러 파트는 완벽하게 푼 겁니다. 레디얼 파트는 앵귤러 파트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의 앵귤러 파트는 솔루션은 구면 조함수다. 이거 구면 조함수. 스페리컬 하모닉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 거는 레디얼 파트만 남았다. 앵귤러 파트는 다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디얼 파트만 풀면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 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수소 원자의 경우에도 저 앵귤러 파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풀었으니까. 다 끝난 겁니다. 앵귤러 파트는. 착각하지 마세요. 앵귤러 파트는 다 끝났다. 그럼 뭐만 푸느냐? 레디얼 파트만 푸는. 레디얼 파트는 포텐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기 VR이. 여기는 VR이 없잖아요. 여기는 포텐셜이 영향을 미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포텐셜 자체가 세타 파이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는 포텐셜만 바꿔줘가지고 레디얼 파트만 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좀 더 하기 위해서 보면은 말이죠. 요거를 원래 슈레딩거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줬냐? 참고로 말이죠. 1차원에서는 말이죠. 1D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이 어떻게 줬냐면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자승 D자승 사이 dx의 자승 플러스
V psi는 E psi여가지고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썼죠. 하고 곱하기 H바 자승분의 이게 1차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이었죠. 이게 특별히 얘기하면 요거. 1차원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죠.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걸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변에 말이죠. 양변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R 자승분의 R로 곱해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이 위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R 자승분의 1에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이걸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H바 자승분의 EM에 E 마이너스 VR. 그 다음에 요걸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요걸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요건 곱해줘야 되니까 EM분의 H바의 자승에 R 자승에 L의 L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거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되죠. 될 거고. 쏘리 여기 R이 있겠죠? R이. H바 자승분의 EM의 E 마이너스 VR 요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상쇄되고 마이너스 R 자승분의 R 네? 맞죠?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는 지금 그 X에 대한 2차 미분이었죠? 요거도 R에 대한 2차 미분입니다. 2차 미분. 요 파트를 보면은 말이죠. 요 파트를 보면은 요거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너무 비슷하겠습니까? 어떻게 너무 비슷해? 우리가 VR 더하기 EM분의 H바 자승분의 R 자승분의 L의 L 플러스 2를 V 이펙티브로 넣으면은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다죠. V 대신에 V 이펙티브로 쓰면 이렇게 되죠. 보여? 여기서 E-V잖아. 여기서 E-V 이펙티브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V 이펙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이 VR 플러스 EM분의 R 자승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이런 함수입니다. R 자승분의 1은 이런 거야. R이 0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되죠. 그러니까 R이 0으로 가면은 이게 장벽으로 작용하겠죠. 무한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 파트를 센트리퓨갈 베리어로 센트리퓨갈 베리어. 원심 장벽이다 이렇게 보네. 예? 왜 그런지 이제 알겠죠? 이유를. 요게 R이 0으로 가면 무한대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차원에서는 에너지가 무한이 안 되는 이상은 원점으로 접근 못한다는 얘기죠. 어떨 때? L이 0이 아닐 때. L이 0이면 어떻게 돼?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2학기 때 배우겠지만은 L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S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S 웨이브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는 이게 센트리퓨갈 베리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이 0이니까 그 경우에는 0까지 갈 수가 있죠. 근데 앵귤러 모멘텀이 0이 아닐 때는 R 이퀄 0으로 근접을 못한다. 왜? 앵귤러 모멘텀, 회전하는 앵귤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R을 0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통 앵귤러 모멘텀은 R 곱하기 V 아니야? MR 곱하기 V죠. 그러니까 R이 0으로 가면은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려면 V가 무한대가 돼야 되죠. 알아? 앵귤러 모멘텀 항상 보존되죠.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R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R이 0으로 가면 갈수록 이 속도가 무한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앵귤러 모멘텀 어떻게 주어져?
쏘리. R 크로스 P죠. R 크로스 P. R 크로스 P. 그러니까 보통 하면은 MV가 되니까 축에서부터 거리가 0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V가 그만큼 더 커져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V가 커지면은 키네틱 에너지가 무한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센트리퓨갈 계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L이 0이 아닐 때는 항상 이렇게 원심 장벽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쿨럼 포텐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쿨럼 포텐셜은 마이너스 R분의 뭐 Z 자승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하고 더해줘야 돼. 3차원에 가면 더해주면 이거하고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원래 이거는 R 자승분의 2고 이거는 R분의 1이니까 요게 더 빨리 커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R이 0으로 갈 때는 했다가 좀 커지면 이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벽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젠 아톰의 바운드 스테이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0인 점인데 에너지가 0보다 크면 바운드 스테이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먼저 0으로 가고 이거는 천천히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로 됩니다. 이쪽으로. R이 무한대 항상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2가 0일 때부터는 이제 프리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업 원자 할 때 얘기할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레디얼 파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레디얼 파트를 뭐 통상 흔히 쓰는 방식으로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레디얼 이퀘이션. 이게 이제 레디얼 파트 이퀘이션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졌습니까? 간단해졌죠? 그래서 요 항만 엑스트라로 더 들어왔죠. 여기 요거하고 비교하면 1차원 실행하면 요 항만 엑스트라 들어왔고 V가 V 이펙티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V 이펙티브는 아까도 했지만은 VR에다가 EM분의 H바의 자승의 R 자승분의 L의 L 플러스 1이 돼요. 이게 이제 레디얼 방정식입니다. 레디얼. 그러니까 우리가 지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디얼 파트 이퀘이션입니다. 자, 이제 이퀘이션들을 다 셋업을 했고 앵귤러 파트 다 풀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레디얼 파트 이퀘이션을 푸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풀 텐데 오늘 풀 거는 간단한 경우. 간단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VR이 0이 되는 경우겠죠. VR이 0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풀 하이드로젠 아톰. 하이드로젠 아톰의 VR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R분의 Z2 자승 뭐 이렇게 주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풀고 이번 시간에는 VR이 0인 경우. VR이 0인 경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3차원 박스가 있습니다. 3차원 박스. 구면 박스. 구면 박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응? 스페리컬 박스. 스페리컬 박스라고 그러면은 R이 V가 말이죠. 0. 어떤 경우에? 어떤 R이 이 특정한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무한대. 어떨 때? R이 A보다 클 때 되겠죠. R이 A보다 클 때. 응? 여기서 A는 당연히 0보다 큰 거죠. 왜? R 코어디네이트는 0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바로 3차원 구면 박스죠. 그러니까 R이 A인 구 안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R이 A인 구 안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구 바깥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구면 박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 항상 포텐셜이 무한대가 되면은 거기에는 파티클이 존재 못하잖아요. 무한 장벽이니까. 그러니까 바운다리 컨디션이 뭐가 되겠어요? 바운다리 컨디션이? 네? 여기서 이제 함수가 R이죠? 캐피탈 R. 캐피탈 R 이꼴 A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돼야 되겠죠. 파티클이 존재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R이 A보다 작은 영역에서
V를 0으로 놓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된다. 그런 얘기죠. 슈링거 방정식 푸는 거는 이 방정식에서 VR을 0으로 놓고 풀면 된다. 어떤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서. 그래서 0에서 A까지의 범위 내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요 R 솔루션을 구하면 된다. 캐피탈 R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걸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우에 이제 이걸 다시 써보면은, 그러니까 R이 우리가 0에서 R은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R이 그러니까 A보다 작은 영역에서 이제 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D 자승 R V 이펙티브 대신에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이거 이렇게 되겠죠. EH분의 EM, E가 될 거고. 첫 번째 항 쓴 거죠. V 이펙티브 대신에 이거 써주면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R 자승분의 L에 L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하고 R. VR 이걸 0 집어넣고 다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하는 대로 요거를 K로 놓습니다. K로. H바 자승분의 EM이 우리가 K로 놨죠? K 자승. K 자승. 그리고 이제 변수 변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변수 변환하는데 로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합니다. 로라는 변수는 K 곱하기 R로. K 곱하기 R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양변에 K 자승분의 1을 곱해가지고 요걸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건 이렇게 되겠어요. D 자승 R D로의 자승 플러스 로분의 2의 DR 이게 R분의 2 아니야? R분의 2입니다. 로분의 2의 DD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양변에 K자승으로 나눠줬으니까 이건 없겠죠. 1 마이너스 K자승 나눠줬으니까 로 자승분의 L에 L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솔루션도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의 솔루션은 스페리칼 베셀 펑션 혹은 스페리칼 노이만 펑션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솔루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JL 로라고 부르는 이거는 스페리칼 베셀 펑션입니다. 다른 하나는 NL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스페리칼 노이만 펑션. 많이? 두 개 있네. 노이만. 그래서 L은 0서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되는지는 앵귤러 모멘텀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해가 바로 우리가 이 구면 박스의 경우에는 스페리칼 박스의 경우에는 스페리칼 베셀이나 스페리칼 노이만 펑션이 된다. 근데 이거의 해는 어떻게 구하느냐?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여기서 K 자승이 그러니까 EM분의 H바 자승 K 자승이 2죠. 에너지죠. 그러니까 요 스페리칼 베셀 펑션 중에서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이 바로 에너지를 준다 이런 얘기. 자, 내가 스페리칼 베셀 펑션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R에 아까 로가 뭐였습니까? 로가 K 곱하기 R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로로 표현하면은 K 곱하기 A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R이 이게 스페리칼 베셀이나 노이만 펑션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뭐냐 하면은 이게 박스 안에서는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웨이브 펑션이 무한대가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발산하는 해는 우리가 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발산하는 해는 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두 해를 보면은 말이에요. 스페리컬 로이만 펑션은 R 이퀄 제로에서 발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잠깐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그려주겠습니다. 자, 스페리컬 베셀 펑션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스페리컬 베셀 펑션은 말이죠. JL 로로 표현하면 이게 로죠, 로고 L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0일 때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이게 L 이퀄 0입니다. 그 다음에 L이 1이 되면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좀 이렇게 어떻게 이게 L이 1일 때 그 다음에 L이 2가 되면은 이게 좀 더 늦춰지죠. 뭐 이렇게 이게 L이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KA가 0이 돼야 되니까 로우가 KA죠. KA가 0이 되는 점이 어느냐 하면은 KA가 0이 되는 이게 로우가 KR이죠. 그러니까 요게 요 점을 내가 뭐 예를 들면 로 1 그다음에 요걸 로 2 뭐 로 3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점들 있잖아요. 만나는 점도 있어요. 요것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K1A가 예를 들면 로 1이다. 그러면은 이 원은 어떻게 주어져요? 가장 낮은 에너지는 이 경우는. 이 원은 보면은 2n분의 h바 자승 K 자승이죠. 그러니까 A분의 로 1의 자승. 이 2는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로 1 왜 3라고 썼어요? 로 2가 돼야 되겠죠? 로 1, 로 2, 로 3는 요 펑션에 의해서 주어진 이렇게 특정한 점에서 지금 이게 커트를 하죠. 로 X축을 커트를 하죠. 이게 요거 커트를 하니까 로 1, 로 2, 로 3는 요 펑션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정해져 있는데 요 값을 보면은 말이죠. 요게 대충 보면은 뭐 이런 책에 써놨죠. 이게 대충 한 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충 한 4.5 정도, 뭐, 한 4.5, 뭐 이렇게 주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값이 주어지면 이게 0이 되는, 이 JL 값이 0이 되는 요 로의 값을 우리가 이미 이 펑션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주어지면은 A에 따라서 K 값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정해진 K 값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에너지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주고, 이게 first excite, second excite 이렇게 준다. 이런 얘기죠. 응? 자, 그런데 왜 내가 NL은 쓰지 않았느냐? NL은 보면은 말이죠.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NL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발산을 해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L이 0. 요게 두 번째가 L이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가 0으로 갈 때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웨이브 펑션이 지금 구면 내에서 구면 박스 내에서 유한해야 되는데 이거는 발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네? 그 요 조건이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네? 바운다리 컨디션에서 그러니까 요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R 이퀄 제로에서 발산하기 때문에 안 되고 스페리컬 베셀 펑션은 발산 안 하니까 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0이 되는 지점 이런 점들이 바로 요 바운다리 컨디션에 의해서
K 값을 결정을 해주고 그 K 값이 결정이 되면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을 때 그 가장 간단한 예로서 구면상자는 이제 상자 내에서는 포텐셜 제로, 밖에서는 무한대 이거죠. 그거 지금 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요 VR이 아까 말한 하이드로젠 라이크 아톰의 경우에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지죠. 마이너스 R분의 Z죠.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젠 라이크 아톰인데 이게 Z가 1이 때는 하이드로젠이고 1이 아닐 때는 하이드로젠 라이크 아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라이크 아톰의 경우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의 레디얼 파트를 풀 수 있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